빨간색에 담긴 감정. 흔히 붉은 사과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의 대명사처럼 사용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선악과는 성경에 과일 이름이 제대로 붙여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붉은 사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붉은색이 유혹을 암시한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렇다면 붉은색의 유혹을 느끼는 심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수렵을 일삼고 지금까지도 육식을 즐기고 있다. 그런데 고기 색깔은 붉은색이다. 사람들은 고기 색깔을 일상 보아왔기 때문에 피의 색이 낯설지 않다. 사람들이 붉은색의 흥분과 유혹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라도 처음 보는 이에게는 경계심을 품게 되지만 자주 보는 이에게는 친밀감을 느끼듯이 우리의 잠재의식은 자주 보아온 붉은색에 친근감을 느끼도록 작용한다. 요컨대 붉은색은 눈에 익은 친숙한 원색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야채의 초록색에도 같은 이유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지만 강렬한 느낌 때문에 붉은색이 유혹의 색으로 자리를 잡았다. 시선을 끄는 강렬한 유혹으로서의 붉은색은 판촉에도 적극 활용되었으니 코카콜라사가 만든 산타클로스 복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산타의 본래 모습은 오늘날과 다르게 나라마다 달라서 흰옷 외투 혹은 진청색 옷을 입은 산타도 있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강렬한 붉은색의 상징은 생명력이다. 원시시대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피 흘리며 죽는 짐승을 보며 또는 상처 입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피를 보며 인간은 붉은색에서 강렬한 생명의 힘을 느꼈다. 또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강하게 살아야 하는 투쟁 정신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붉은색은 여전히 생명, 유혹, 투쟁을 상징하며 피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이미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빨간색은 가장 힘차고 역동적이며 강하고 격렬한 색이다. 강렬한 이미지로 사람들의 감각과 열정을 자극하며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보다 강렬하게 전달한다. 사랑을 상징하는 색인 동시에 분노와 복수의 색이다. 또한 따뜻한 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색이다. 빨강은 활발한 색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지루함을 벗어나 의욕을 불어넣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나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로감을 줄 수도 있고 주의도 산만해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원초적이고 현란하지만 기분 좋은 컬러 노랑. 노랑만큼 눈에 잘 띄는 색상도 없다. 그런데도 태양과 밀접한 선크림, 향수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노랑을 꺼린다. 그 이유는 노랑과 다른 색을 배색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적, 파괴적인 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권하고 싶은 컬러가 바로 노랑이다. 사고방식이 자유로워지고 정해진 규격과 틀을 싫어하는 신세대의 감성이 사회 전체로 파급되면서 관용색의 영역이 점차 축소가 되고 터부시 되었던 노랑이 우리의 일상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추세이다. 노란색 하면 특히 따뜻한 봄날의 병아리 같은 이미지를 떠올린다. 노란색은
노란 장화를 신고 물장난하는 아이의 모습처럼 천연덕스럽고 즐겁다. 태양에 새긴 노랑은 명랑하고 쾌활하다. 또 빛을 발하고 미소를 머금게 하는 색, 친절함을 나타내는 주요 색이다. 그래서 스마일 운동의 로고 역시 노랑이다. 색채 심리에서도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밝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큰 이상과 야망을 갖고 있다. 다만 노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붉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 실천력이 약한 편이며 이론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지나친 노란색을 좋아한다면 욕구 불만인 가능성이 높다. 노란색은 한편으로 불안의 색인 까닭이다. 예컨대 아기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란색에 빠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붉은색이나 파란색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임에도 노란색에 집착을 한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노랑은 욕망과 집착이 강한 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욕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법, 그 길이 평화의 길임을 노랑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주목받는 컬러 주황. 빨강과 노랑 사이에 끼어 제대로 길을 펴보지 못하는 컬러이다. 주목도에 있어서도 저만큼 뒤로 밀린 주황색이 오렌지란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름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다. 빨강 옆의 오렌지색은 빨강에 비해 덜 자극적이고 노랑 옆의 오렌지색은 덜 유쾌하다. 그래서 오렌지색은 광고, 마케팅, 인테리어 등 단독으로나 체계적으로 꾸준히 쓰인 예가 별로 없다. 지금은 흔하지만 한때 오렌지는 비싼 과일에 속했었다. 수십 년 전 바나나가 누리던 지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티가 났다. 그래서 오렌지색은 젊음의 활력과 창조정신, 특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고가 명품 브랜드로서 심벌과 로고에 오렌지 색상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품위와 품격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그리움과 우울함, 희망의 컬러 파랑. 입신 출세하려는 청년의 희망을 청운의 꿈이라고 하고 학덕이 높은 사람이나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을 청운지사라고 한다. 또 파랑새는 반가운 소식 또는 희망을 뜻하고 청신호는 순조로운 징조를 비유하는 말이다. 파랑은 하늘빛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신들의 상징적 빛깔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파란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되어 근본적으로 그 환경을 지배하는 절대자임을 말한다. 색채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파란색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이며 또한 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색으로서 무정한 일상생활로부터 도피시켜주기도 하고 성인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색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청결과 고독의 느낌을 강하게 주면서 평소 꿈꾸고 있는 이상을 끌어낸다. 파란색을 뜻하는 영어 블루가 우울, 울적한 기분이라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는 것도 이런 관념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파란색은 보는 사람에게 더욱 평범하고 공허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깊은 성찰과 반성의 마음을 끌어내기도 한다. 결국 파란색은 그리움과 우울함을 동반한 현실 밖에 있는 이상적 관념의 색인 셈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색상인 파랑은 희망과 평화, 신뢰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브랜드에 널리 채택되는 인기 있는 컬러 중에 하나이다. 빈자의 컬러에서 불을 상징하고 성공을 의미하는 컬러로 이미지 변신한 파란색의 컬러 작업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로마 제국 시절 파랑은 가난한 사람들의 색으로 통했다. 왕족이나 귀족은 야만 게르만족의 푸른 눈을 생각나게 하는 파란색 옷을 입지 않았고 화가들 또한 흰색, 검정, 노랑, 빨강으로만 그림을 그렸다.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천한 신분이거나 교양 없는 사람, 경박한 야만인쯤으로 여겼었다. 보기에 흉하고 두려운 색깔, 우울하고 슬픈 파랑으로 여긴 것이다. 이런 슬픈 파랑을 구원해준 이는 성모 마리아였다. 성모 마리아가 입은 성스러운 컬러를 사제가 입고 왕이 입으면서 야만의 파랑은 순식간에 신비함, 근엄함, 성스러움의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공, 신뢰감, 희망, 행복의 의미로 파란색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다. 파란색은 차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고급화된 이미지를 보여주며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해도 눈의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는 장점도 있다. 신비의 색 보라. 고대 성직자, 초기 기독교 성직자,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도 모두 보라색 옷을 입었으며 솔로몬 왕의 마차 색깔도 보라색이었다. 왜 왕이나 신들은 보라색을 애용했을까? 예로부터 보라색은 성스럽고 고귀한 색으로 여겨졌으며 보라색 이미지는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신성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복색이다. 그러하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느 백성들은 보랏빛깔을 쓰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수천간 내려 이어왔다. 색채 심리학자들은 보라색이 이처럼 성직자 또는 권력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들의 상징 빛깔로 숭상된 것을 보라색의 중간색적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보라색은 하늘을 뜻하는 파란색과 인간을 뜻하는 피빛깔인 붉은색이 섞인 중간색이므로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자의 존엄한 이미지가 가장 어울리는 색이라는 것이다. 색채 심리에서는 보라색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명상적인 사고를 나타낸다. 또한 슬픔, 우울, 숭고한 위험에 충만한 느낌을 준다. 그뿐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특히 심장, 폐,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보라색을 통해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지만 신비한 감정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인간의 마음에 자유로운 상상이 존재하는 한 보라색은 시대를 초월하여 기묘한 색, 신비한 색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평화의 색인 초록. 일본의 모든 철도역 발매 창구는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왜 그럴까? 색채 학자들에 따르면 녹색은 진정 효과를 주는 한편 빨강이나 노랑보다는 멀고 작은 느낌을 준다. 녹색이 안전요원이나 보호소 등의 안전색채로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녹색의 감정은 나뭇잎이나 풀잎 따위의 식물 색채에서 비롯되었다.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식물은 인간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바, 그 상징색인 녹색은 자연스레 평화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녹색에는 평화와 위배되는 색다른 감정이 있다. 옛날 유럽에서는 사업에 실패하였거나 사고로 파산을 했을 경우 파산자 표시로 테두리 없는 초록색 모자를 써야 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가증스러운 채무자에게 공공연히 모욕을 주면서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으로 파산자가 이제 해방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렇다면 왜 하필 초록색을 썼을까? 서양에서는 신용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불안, 경계, 대상, 인물을 상징하는 초록색 모자를 써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초록색은 서양에서 경계해야 할 사람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초록색이 경계 대상의 상징으로 여겨질까? 전통적으로 서양인들은 녹색을 자연 또는 순수한 동심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꺼림직하거나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상징하는 색으로 보았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하나는 울창한 살림의 밤 분위기에 기인한 어두운 밤 달빛에 비춰진 짙푸른 숲은 음산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무서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빈번하게 유럽을 침략하여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이슬람 문명의 상징색이었기 때문이다. 이슬람 세계의 녹색은 예언자와 평화의 색이자 오아시스의 색이기도 한데 그 녹색이 유럽인들에게는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피해야 하거나 경계해야 할 대상을 표시하는 색으로 녹색을 쓴 것이다. 서양에서 요물이나 외계인의 몸 빛깔을 짙푸른 녹색 혹은 검푸른 녹색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서양인들은 밝은 녹색을 평화와 안정, 짙은 녹색은 음산한 불안감으로 느낀다. 한국인이 녹색에 대한 신선함이나 평화의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는 것과 비교하면 환경의 영향에 따라 느끼는 색의 감정이 다르다. 환경을 지배하는 듯 하면서도 환경에 지배당하는 동물,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 한가운데 있는 녹색은 흥분된 사람조차 진정시키는 색이다.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나 공익단체가 쓰기에는 제법 훌륭하지만 홍보 광고용으로 쓰기에는 차분한 색이다. 마케팅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녹색은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에너지를 재충전해주는 평온한 이미지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은 우리 몸에서 신장과 간장을 활성화하고 오염된 공기와 식품, 물을 중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 피의 뭉침을 풀어주고 근육, 피부 조직을 생성한다는 말도 있다. 이렇듯이 젊음과 풍요로운 녹색은 생물과 연관되어 순수와 젊음, 성장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녹색은 덜 익은 풋과일과 자연의 싱그러움을 의미하는데 나무에서 돋아나는 푸른 싹과 그 무성함은 젊음을 느끼게 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식 때 신부에게 녹이 홍상을 입게 한 것도 젊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금욕의 마법의 컬러, 검정. 마피아나 야쿠자 단원들은 검정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두목을 맞이하는 부하들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채 쭉 늘어서서 정중하게 예를 표한다.
왜 그럴까? 사실 검은색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입게 한 역사는 의외로 길다. 가까이에는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추종자들에게 검정 셔츠를 입게 하였다. 이때의 검은빛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위협과 공포의 상징색이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도 검정 옷을 입게 하였다. 위협, 공포뿐만 아니라 엄격한 건의와 규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즉, 검정색은 내부적으로 집단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외부적으로는 상대에 대해 위협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은 왜 검은색 차도르를 뒤집어 쓸까? 대부분의 이슬람 사회에서는 1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외출할 때 검은색 차도르를 써야 하는데, 이는 조직 폭력배의 검은 옷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슬람에서는 남성에게는 검은색 옷을 강요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의미는 바로 금욕이다. 화려하고 현란한 색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지만 검은색은 일체의 욕망을 잠들게 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들에게 순종과 금욕을 강조하기 위하여 검은색 차도르를 관습화한 것이다. 조직 폭력배든 이슬람 여성이든 간에 검은색은 위협, 공포, 복종의 마음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비롯되었으며 태양 숭배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부작용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판단력의 90%를 차지하는 시각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를 간파하여 생긴 태양 숭배 사상은 이후 문명화된 인간에게조차 검은색은 중압감, 답답함 따위와 함께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빛이 세상을 지배하는 한 검은색은 인간에게 부정의 의미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검정은 마법의 색이다. 이는 죽음과 악, 어둠의 부정적인 연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검정은 품위, 권위, 세련, 모던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금기시되던 검정을 제품이나 음식에 적용하고 젊은 계층일수록 검정을 선호하는 등 검정에 대한 연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검정색은 생명력의 쇠잔이나 부재, 좌절, 공포 등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컬러이지만 반면에 위험, 품위, 존엄, 고급스러움, 우아함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권위와 카리스마를 상징하는 엄숙한 느낌과 비즈니스적인 컬러의 특성을 살려 광고에도 사용이 된다. 미국에서는 초우량 고객을 잡기 위해 부의 상징인 검은색으로 디자인한 블랙카드가 등장하기도 했다. 우아함과 기품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검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우아함을 위해서는 눈에 띄는 화려함을 포기해야 한다. 검정은 위험 요소가 없는 우아함을 표현한다. 순결과 환희의 하얀색. 흰색 정장은 남성에게 정치적 지조와 의욕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성에게 다가온 흰색의 상징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신부복 하면 흰색 웨딩드레스를 떠올리게 되며 오늘날 결혼하는 신부들은 대부분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는다. 왜 그럴까? 신부가 흰색 신부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인데 흰색이 순결이 아닌 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의 신부들도 흰옷은 입었지만 악마를 쫓아낸다고 여긴 붉은색 베일을 쓰는 것이 그리스 시대와 달랐다. 로마에서 시작된 붉은색 베일 풍속은 점차 붉은색 옷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 습관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중세 시대의 유럽 신부복은 붉은색 신부복을 즐겨 입었었다. 단지 기독교인들만이 흰색 예복을 입었었는데 흰색 예복에는 순종, 순결의 뜻이 담겨 있다. 흰색은 이렇듯 긍정적 감정으로 인간에게 다가왔다. 환희, 기쁨, 넓은 느낌은 모두 흰색이 주는 긍정의 감정이다. 그러나 흰색에 대한 집착은 현실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징조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어느 색이든 인간에게 절대적 긍정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각과 감성을 자극한다. 하나의 색이 보내는 연상 이미지는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다. 색이 보내는 미묘한 의미를 구별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색을 의도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색이 보내는 보편성과 다양성뿐만 아니라 긍정적, 부정적 메시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림출판사 오수연 색의 유혹 산림출판사 박영수 색채의 상징 색채의 심리 중에서